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사탄은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죠. 너에게로 내 몸을 굽힌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니? 이 작은 거사.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캐리 마이어스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서로의 감정은 소중하게, 추억은 아련하게. 안녕하세요. 수원과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로로 다가가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추억이나 사연 또는 인터뷰, 게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힐링 요가 2편입니다. 영유아 가정보육 육아맘 고민과 워킹맘 고민 상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입니다. 나만의 사연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 기다리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네, 1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아 가정보육맘의 고민에 대해서 부부편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저는 상담 석사이고요.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중등학교 상담교원 자격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4가지 고민인데 그 고민이 한 가정의 사연이라는 놀라운 점 기억하시나요? 많은 고민이나 갈등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상담으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연이 있었죠.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며 자신 외 다른 구성원의 감정을 억압하며 소리치는 명명하는 시부모, 간섭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가, 남편의 모든 보험금 등을 지니고 있고 아들을 조종하는 시부모, 아들 내외 며느리를 이간질하는 시부모,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는 남편, 경제권을 주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아내를 무시하고 간섭하는 남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남편, 화나면 폭언을 또는 폭력, 서슴지 않고 남편 집에서는 핸드폰만 하면서 쉬는 남편으로 인한 아내의 불만. 놀랍게도 이 모든 사연이 한 가정의 사연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연구 논문이나 기사 그리고 외국 저서 등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같은 사연이라도 전문가가 바라보는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상담센터나 1366 전화번호 119 등의 위급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정의 사연이 한 사연이었죠. 한 가지입니다. 부부편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어 이번 시간에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텐데요. 이 사연은 시가와의 갈등, 그리고 시가와의 간섭, 그리고 강압적인 시부모와 남편의 태도로 인한 며느리, 그리고 부인이 되겠지요. 이 스트레스가 핵심입니다. 네, 사연자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성격이나 성향이 똑같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부모는 친정부모가 아닙니다. 가정보육맘 입장에서는 혼자 오롯이 아기를 보는 것이 힘들지만 시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보고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부모는 강압적인 어떤 그런 발언, 며느리한테 강요하거나 간섭하거나 아들 내의 부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의지하고 며느리를 무시한다.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의 억압, 그 다음에 자유박탈로 인한 며느리 부인은 스트레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가정부육맘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다 지니고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주고 아내한테는 뭐 용돈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일치 안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남편한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 자유 박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 가족이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가족 양상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 며느리만 변화된다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소가리를 하기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결 방안은 토니 험프리스가 지은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임상심리학자이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사연 당사자 며느리 부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격적인 지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패턴입니다. 넌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 방식대로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에 토를 달지 않는다면 널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건적 관계 맺기의 성향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평온한 가족을 유지하려면 나머지 가족들이 고유성, 개인성, 독립성, 자유를 희생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시부모나 남편이 공격적으로 며느리 부인을 지배하려는 유형은 심리적으로 매우 깊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묶어두지 않으면 곧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주도권을 쥐고 가족을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부모 중 어느 한쪽입니다. 결혼 관계가 처음부터 원만치 않으며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큽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말하고 그 남편의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시부모가 관리한다. 이제 그 대목에서는 남편이 상당히 의존적이고 유아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주고자 하는 이제 자진 노예형 유형입니다. 남편의 의존성이 이렇게 된 것에는 서로 시부모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부부라는 것을 존중하기보다는 너희는 내 속국이다 라는 개념이 내재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원가족과의 분리가 시급한데 이게 가장 큽니다. 원가족과의 분리를 하려면 정신적으로 자기가 성숙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원가정뿐만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강압하고 공격하는 행동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가족은 지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듦으로써 정서적 열등감을 공격적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당하거나 상처받을 기회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켜 지배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족에게는 안정적 정서를 지닌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와 행포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강압적인 사람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저건 이렇게 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말투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날 지배하지 않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욕구를 억압하는 가족의 행동에 맞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상대방을 제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애두르지 말고 가족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가 아니라 내가를 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 불안은 해결되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죠. 오랫동안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묵인하는 그런 행동에서 네가 감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네가 뭔데 내 하는 말에 따르지 않고 네 감정이 기분 나쁘다고 말해? 라고 이 무언의 그 시가 가족이 압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써 이렇게 해결이 되는 가정이었다면 진작 해결이 되었겠죠. 네. 하지만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행동입니다. 행동. 예를 들면 남편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여보, 당신이 나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그칠 때마다 진짜 무서워. 나하고 아이한테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남편이나 시부모가 금세 변화되진 않겠죠. 시부모님한테 제발 저한테 우리 가정한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시부모가 남편한테 이간질을 해서 네 며느리는 왜 그러냐, 네 부인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남편은 또 시부모 편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더 며느리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더 옥죄고 이간질이 심할 수 있으니 이런 발칙한 행동에 시부모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 무기가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낯선 저항에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한층 더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남편이나 시부모가 공격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절대 반응하지 말고 같이 대응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같이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경고한 대로 실천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만큼은 분명히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맺은 원한은 스스로 풀어 자신이 입힌 피해를 원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신적 지배를 통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내 성질을 건드려? 네가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다. 라고 도리어 피해자인 그 와이프나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지배를 절대 당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정신을 바로 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지킬 사람은 내 자신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내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함께 낳은 아이입니다. 많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당한 모든 부분들, 배우자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 응원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행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부모, 부모의 정서적 열등감, 불행한 부부관계, 사회적, 물질적으로 불리한 환경.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지니지 않으면 그것이 대물림되어 압박을 줍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떤 측면에서 어릴 적 목격한 부모의 결혼 생활을 그 굴레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달을 가로막는 부모와 가장 닮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부모와 맺는 관계에서 고통스러웠던 측면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아이를 통해 억눌린 욕구를 보상하는 제물이 됩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랑 그리고 추억. 1부에서는 사연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았고요. 2부에서는 워킹 육아맘의 고민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육아휴직이 1년이라 벌어야 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직장에 갑니다. 똑같이 맞벌이를 해서 남편의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기를 돌보지 않아 힘이 듭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경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기를 돌보는 것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를 많은 남편들은 힘들어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육아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퇴근 후 1시간이라도 남편과 꼭 협의하셔서 자식만의 시간을 꼭 갖길 권해드립니다.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건 힘든 일이니 꼭 남편분이 일찍 귀가해서 아기를 온전히 케어할 수 있도록 또 해보세요. 일과 육아를 병행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머니로서 경제력이 있다는 그것으로도 미래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원이니 꼭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이고요. 현재 15개월 아기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둘째도 계획이 있고 퇴사가 고민입니다. 두 사연 모두 어머니로서 고민이 많은 사연인데요. 아기를 위한 시간에 집중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경제력이나 성취감 등을 위해서 공기간이면 육아휴직 등 육아에 대한 회사 복지를 충분히 누리셔서 다니길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믿고 맡아줄 친정 부모님이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어린이집이나 남편과의 협력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육아맘의 고민, 워킹맘, 그리고 영유아 가정보육맘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머니란 존재는 정말 힘들면서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짐이 굉장히 무겁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어머님들 힘내시고 존경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부분 고민들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는 우리 시대의 삶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였습니다.